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이제 기말 발표의 주제인 내가 폰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우선 내가 폰을 살 때 어떤 이유로 폰을 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조사한 다음에 그 내용이 대부분 6가지 이내로 어,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위한 6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그 6가지 요소는요,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차례 걸쳐서 질문을 하고 음,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. 대부분 가격, 기능, 스타일, 소비자, 그리고 유행, 광고, 브랜드, 회사 이런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첫 번째로 많았던 건 기능인데요.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카메라라든가 또 화면의 크기 이,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이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학생들이 흔히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은 여기서 보는 스타일인 거죠. 그러니까 외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것, 멋있는 것,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색깔,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리고 유행이 있는데요. 유행이란 어떤 거냐면,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.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이 모두 비슷한 것을 들고 다니는 거죠. 같은 것을. 어, 이 학생도 가지고 다니고 저 학생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유행을 얘기를 합니다. 음, 앞에서 얘기했듯이 광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유행을 만드는 것이 광고의 역할이 크죠. 특히 폰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광고비를 매우 많이 지출하고 있죠. 삼성이나 아이폰이나. 네. 그 안에 들어가는 연예인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폰을 사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은 브랜드인데요. 어, 브랜드와 다음에 얘기할 회사와의 차이가 있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플사의 아이폰이죠. 그리고 삼성의 애니콜 이런 거죠. 어, S210은 모델명을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애니콜이나 아이폰이 그 회사의 브랜드입니다.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똑같은 삼성의 물건이어도 TV를 사는 사람하고 폰을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타겟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다루고 있습니다.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있죠. 그래서 뭐 애플 매니아가 있죠. 또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이 신뢰성이 주고 또 그 아이폰이나 애플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가 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공유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 조금 전에 그러면 폰을 사는 6가지 요소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와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대부분 기업 안에서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? 또는 뭐 1인 기업도 기업이니까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을 하는 그 환경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
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 기업의 영리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,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,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 이유 6가지입니다.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디자인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. 아래 사진은 이제 그 현대 자동차의 오너들이고요. 오른쪽은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6가지 요소를 하고, 또 디자이너들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디자인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중요한 그 기말고사에 발표할 내용을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걸 듣고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. 10주차 때 이걸 미리 알려드립니다. 우리가 계획대로 14주차, 15주차 때 발표를 할 텐데요. 4주간 이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레포트의 제목은 내가 폰을 구매한 이유입니다. 이 폰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, 물론 개인 발표입니다. 첫 번째는 자신의 폰을 소개하십시오.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폰을 소개하시고요. 두 번째는 왜 그거를 구매했습니까? 라는 것입니다. 다음 세 번째는 구매 이유를 3가지 이상 비교 분석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3가지 이상 비교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폰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폰이라든가 다른 회사 폰, 뭐 중국 폰이나 이제 폰 3개를 넣고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이런 어떤 그 구매 이유의 요소가 있겠죠. 그 요소들을 검토해서 나는 이 폰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4번이 주관적 선택 이유를 쓰시오라는 건데,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에 가까운 거고요. 우리가 이제 그 모델별 기능,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비교할 수 없는 본인만의 그 좋아하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. 그 요소가 무엇인지 주관적 선택 이유를 쓰도록 하십시오.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. 분석과 주관적 이유를 중심으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시고, 잘했다, 못했다, 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기말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우리가 디자인의 6가지 요소,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6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. 여러분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를 할 것이고, 또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도 이 6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과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협의하고 노력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때 이제 타 부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역할도 이것이 할 것이고요.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, 또 여러분들이 소비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 오늘은 그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, 그 경영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그 자기가 만든 제품을 사고 상품을 사고
매출을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경영 활동이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면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여러분이 그 매장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과 경험, 뭐 맛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, 뭐 일반적으로 가격이라든가 또 어디서 파느냐,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주겠죠. 그 맛과 맛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이겠죠. 가격, 브랜드, 회사, 광고, 스타일 중에 여러분은 라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? 이런 거죠. 라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늘 먹는 라면을 먹는 경향이 있고요. 또 특히 라면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느 다른 제품보다도 그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라면을 한번 사서 시식해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.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.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라면을 참 많이 먹고 늘 먹는 거 외에 새로운 맛이 있으면 새로운 맛도 먹어보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라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신제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라면 시장에 있는 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어,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라면 시장에서 그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? 자기가 여지껏 자기 회사의 라면을 먹는 사람들, 뭐 신라면이나 삼양라면이나 뭐 이런 거를 먹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게 하고 또 신규 제품이나 경제 제품과 경쟁할 모델들을 새로 내서 그것을 자기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이러한 행위 그리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 하는 행위입니다.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러한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공감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죠. 음, 여기서 그 경영 이념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회사 내의 활동, 그 활동을 어, 컨트롤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것을 그 오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안에서 이 말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존재성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런 모든 경영 활동을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시스템은 대부분 이렇게 조직이 정해져 있던데요. 경영,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데, 그리고 디자인하는데, 여기는 주로 마케팅 부서가 되고요. 소비자의 그 의견, 뭐 AS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는 대응이 굉장히 잘 돼 있죠.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요. 여기는 연구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있지만 또 회의를 할 때는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,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, 디자인, 그리고 연구소, 그리고 소비자 리서치하는 이런 부서들이 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. 그 마츠시다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마츠시다는 한국의 그 삼성과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
그 기업의 경영 이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업을 만든 이유, 그리고 기업의 정신,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,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,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츠시다 같은 경우는 그 회장님이 그 그러니까 공부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처음에 자전거 가게로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 제일 큰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회사의 정신을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이 중심이다.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의 실천 방향으로 제품의 그 혼,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인간 중심과 혼이 깃든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업과 소통하는 것이죠. 이것이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마츠시다의 기업 경영이고 기업 정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삼성이나 뭐 LG나 국내 많은 기업들도 그 기업 정신을 광고를 하거나 기업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기에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